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니어 공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TV에서 나오는 실버타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때가 되면 나오는 양질의 식사,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과 같은 운동시설들, 그리고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동호회 시설, 무엇보다 가장 안심이 되는 병원까지. TV에서 보여주는 실버타운은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실버타운 입주 비용과 다달이 드는 생활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 입주해서 비싼 수업료를 치르기 전에 실버타운이 돈값을 하는 곳인지 미리 알 수는 없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실버타운 입주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시더라도 현재 살고 계시는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성인들에게 여전히 건강하다면 어느 곳에서 살고 싶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3%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산다는 답변을 선택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싶냐는 질문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55%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실버타운은 우리의 노후의 삶의 터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아주 다각도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실버타운의 좋은 점은 이미 익히 들으셔서 아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실버타운의 단점 3가지입니다. 실버타운의 단점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도 더욱 정확하게 실버타운이라는 곳이 나에게 적합한 곳인지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실버타운의 단점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버타운의 단점은 바로 건강하지 않을 때는 실버타운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버타운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버타운에 대해 잘못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하지 않을 때 실버타운에 들어가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대부분의 실버타운에서는 아픈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 시에 시설 내 의사가 간단한 검사나 질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설령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에는 굳이 실버타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버타운의 장점들을 제대로 누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실버타운의 최고 장점이라고 꼽히는 식당, 목욕탕, 운동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은 모두 건강하셔야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실버타운 내의 모든 시설이 나에게 무용지물이라는 뜻입니다. 몸이 힘들어 밥을 스스로 지어 드시기 힘든 분께서는 실버타운에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 사시는 것보다는 입주 도우미를 고용하는 등 다른 방안이 더 좋을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더라도 실버타운에서 살고 싶은지, 혹은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지 않더라도 실버타운에 가고 싶은지 등을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실버타운의 단점은 기존 사회망가의 단절입니다. 실버타운으로 이사 가게 되면서 기존에 자신이 꾸려왔던 인간관계와 지역사회의 인프라 등과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존에 살던 집과 가까운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시면 그러한 문제가 최소화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집과 가까운 곳만 생각하면서 자식의 집 근처의 실버타운에서 입주를 하거나 혹은 경제적으로 여건이 넉넉지 않아서 기존에 살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실버타운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자연스레 마음도 멀어지게 되고 관계가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실버타운에서는 또 다른 단절이 있는데요. 바로 젊은 세대와의 단절이 있습니다. 입주 대상 자체가 노년층이다 보니 실버타운에서는 노년층 성인분들만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한데 어울려 지내는 환경 속에서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실버타운에서 노년층 성인들과 제한된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그것이 늙음의 가속을 일으킬지 저항을 일으킬지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실버타운이 기존의 나의 사회망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지는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수시로 외출을 하며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쉽게 외출을 할 수 있는 위치인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실버타운의 단점은 실버타운 내부의 사람 문제입니다. 실버타운 또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고 이웃 간의 교류도 활발하며 그들과 함께 서로 도와가며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경우도 많지만 실버타운 또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람에 의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예로 들면 이성 문제라든지 은근한 따돌림, 허풍이 많이 들어간 자식 자랑, 자신의 과거 자랑, 그리고 어디서든 내부에서 급을 나누려는 사람들의 습성 등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실버타운 내부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교적 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에서는 각자의 계약 기간이 있고 공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불편한 사람과 많이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실버타운의 사람 문제를 버틸 수 있을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실버타운의 세 가지 단점에 대하여 자세히 알게 되셨습니다. 실버타운만이 가진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에는 기존의 집을 대신할 만큼 좋은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이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맞는지, 내가 즐겁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인지 다각도로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버타운에 대한 단점을 아셨으니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훨씬 수월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버타운 입주자들은 말합니다. 실버타운 생활은 장점이 많지만 반드시 본인 스스로 입주를 선택해야 후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버타운의 주거 형태를 파악하고 들어온 입주자들은 10년 이상 잘 살고 있지만 자식의 권유나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들어온 사람들은 적응하지 못하고 금방 퇴거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것은 힘들어지기 때문에 신중하게 함께 고민해 보시지요. 오늘의 내용 도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 및 자제분들께도 영상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버타운이 아닌 집에 살고 싶을 때는 어떤 집의 형태가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